학교 지구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태양계 모형이 변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때 이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죠. 별에 관련된 얘기, 연주시차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여서 천체의 위치, 거리, 운동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좌표계 같은 걸 이용해서 각각의 구간들을 나누어서 한 점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측체를 통과하는 경선을 기준으로 동과 서쪽을 나타내고요. 북극과 남극을 체다는 이유는 경선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린위치 천문대로부터 동서 방향 얼마 떨어져 있는지의 각도, 경도, 적도에서부터 남북 방향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각도, 위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죠. 우주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가상의 천구의 모든 천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머리에 있는 우리 머리 가장 꼭대기에 천정이 있겠고요. 우리 발끝에 저 밑에 천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쭉 이어서 천구에도 북극과 남극이 있겠고요. 자오선은 이제 천구의 북극과 남극, 천정과 천주 동시에 있는 천구상의 대원, 이 천구의 끝, 천구의 경계선에서 이 자오선과 지평선, 우리가 서 있는 이 평면의 연장에서 천구가 만나는 이 지평선과 만나는 두 점 중에 북쪽 점인 북점, 정남쪽에 위치한 점인 남점을 그을 수도 있겠고요. 적도를 연장해서 천구의 적도도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또 한 대원, 시간권, 천구의 적도와 수직인 시간권, 그리고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지평선과 수직인 수직권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시간권, 수직권, 지평선, 천구의 적도를 다 포함하는 자오선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 커다란 우리가 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다 구간 나눠서 경도와 위도를 표시했던 것처럼, 경선과 위선으로 경도와 위도를 다 표시했던 것처럼 이 천구상에도 어떠한 점,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 뭐 천정이라든가 지평선이라든가 뭐 천구의 북극이라든가 한 점을 기준 삼아서 또 구간 나눠서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겠죠.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지평 좌표계입니다. 천체의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내는데요. 좌표의 기준은 북점 혹은 남점, 그리고 지평선이에요. 북점과 남점, 지평선은 그렇죠. 관측자가 있을 때 관측자가 있는 그 지평면을 쭉 연장시킨 원이잖아요. 사람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방위각, 북점 또는 남쪽으로부터 지평선 따라 시계 방향으로 천체를 지나는 수직권까지 잰 각입니다. 고도, 지평선으로부터 천체까지 수직권에 따라 쭉 올라가면서 잰 각도예요. 근데 이제 얘는 사람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 관측자가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적도 좌표계, 사람의 관측자가 어딨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북극이라던가 남극, 그리고 춘분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천체의 위치를 적경과 적위로 나타내는 좌표계고요. 좌표의 기준은 아까 말했다시피 춘분점과 천구의 적도입니다.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천구의 적도를 따라 천체를 지나가는 시간권까지 시계 반대 방향 서해 동쪽으로 잰 각이에요. 15도를 1시간을 환산해서 0시부터 24시까지로 표현합니다. 적입니다. 천구의 적도에서 시간권에 따라 천체까지 잰 각으로서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플러스, 남쪽은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즉 지평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우리가 진짜 있는 이 면에서 지평면을 쭉 그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나 북쪽에서부터 옆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나타나는 지평좌표계. 그거는 계속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북극과 춘분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시간권의 수직인 적도에서 쭉 옆으로 이동하는 적도좌표계,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구를 그었으니까 그 안에서 태양이 상대적으로 반대로, 우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지구 중심에 태양이 돌고 있는 걸 보일 거예요. 태양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별자리에 대해서 서해 동쪽으로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천구상의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경로를 우리는 황도라고 하고 지구 공전궤도 연장에서 천구가 만나는 대원에 해당해요. 천구 적도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저기 지평 천구의 적도 아래 적도 좌표로 나타나면은 적경은 18시 그리고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 적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하지점은 6시네요. 6시. 그리고 저기는 23.5도. 왜냐? 적도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추분점, 춘분점 모두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지점. 적위는 0도가 되겠고요. 적경은 춘분점은 0시, 추분점은 12시가 되겠네요. 왜냐? 춘분점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적경이니까요. 자, 천체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천체의 거리도 알아봅시다. 지구 공전궤도는 지구가 실제로는 지구가 돌고 있다 보니까 양 끝에서 공전궤도 양 끝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 앞에 볼펜을 세워놓고 한쪽 눈씩 감으면서 왼쪽 눈을 감고 볼펜을 보고 오른쪽 눈을 감고 볼펜을 보고 각각 눈을 감으면서 볼펜을 보면 그 볼펜이 있는 위치가 달리 보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각의 2분의 1 이때 나타나는 각을 시차라고 하고요. 그때 2분의 1을 우린 연주시차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단순히 양쪽 눈으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각도가 그 위치가 달라지는 그 사이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요. 특히 지구는 굉장히 그 별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구 안에서 어디를 보든지 지구 안에서 어디 보든지 그 시차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전궤도 양 끝에서 즉 1년에 6개월씩 6개월 6개월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위치에서 보는 각도의 2분의 1을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의 거리를 구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리는 연주시차 분의 1로 나타나져요. 구할 수 있어요. 지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 큽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실험 코 앞에 볼펜을 대고 한쪽 눈씩 감는 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이 각도 사이 각도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거리 단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1AU 천문 단위를 쓰고요. 약 1.496 평균 거리는 1AU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약 1.496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약 9.46 곱하기 10의 12제곱킬로미터, 약 63,000AU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 이때 이 사이 각도에 지구 공전궤도 양 끝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각의 2분의 1이 약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 1파섹이라고 얘기하고요. 약 3.26 광년 혹은 206,265 천문 단위에 해당하는 거리네요. 연주시차가 0.001초보다 작은 별은 정확한 시차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작다 보니까 주로 1000파섹 이내 가까운 별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해요. 또한 밝기를 이용해서도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포그스는 포그슨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겉보기 등급이 각각 M1, M2인 두 별의 밝기가 각각 L1, L2일 때 그 비율은 10의 5분의 2 곱하기 M2-M1 제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그슨이 구하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기호죠. 로그,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M2-M1은 2분의 5 로그 L2분의 L1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 자체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요. 즉 실제 밝기가 같고 겉보기 밝기가 각각 L1, L2 별까지의 거리가 R1, R2일 때 L1은 R1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L2는 R2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M2-M1은 5 곱하기 로그 R1분의 R2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특히나 절대 등급 거리가 10파섹일 때의 밝기죠. 10파섹일 때의 밝기 겉보기 등급을 스몰 m,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M1-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5 곱하기 로그 10분의 r이 되겠고 이때 소문자 m 빼기 대문자 m을 거리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거리지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10파섹에서부터 멀어진다. 10파섹보다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지구에서부터 별까지 거리가 더 커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또한 맥동병광성을 이용해서 또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맥동병광성은 별의 내부가 불안정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에요. 병광주기와 절대등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셰페이드 병광성 같은 경우에는 병광주기가 1에서 50일 정도인데요. 병광주기를 관측해서 별의 절대등급을 구한 다음에 겉보기 등급과 비교해서 별이 속한 성단이나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자리 RR형 병광성 같은 경우에는 병광주기가 1 이내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약 0.75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만 우리가 측정한다면 병광주기와 절대 등급 가지고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맨날 재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우리가 필터를 씌워서 보는 사진 등급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은 필터를 씌워서 찍은 그 등급의 값의 차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표면도 높을수록 이 색 지수가 작아지고요. 색 지수는 보통 U필름으로 나타나는 등급, U필름을 씌웠을 때 나타나는 등급 빼기 B필름을 씌웠을 때 나타나는 등급, 혹은 B필름을 씌웠을 때 나타나는 등급 빼기 V등급을 씌웠을 때 나타나는 등급 차이로 나타냅니다. U, B, V 필터는 각각 자외선, 파란색 광선, 노란색 광선 부근에 빛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사용해서 정한 겉보기 등급이고요. 각각 필터가 씌워지니까 그때 에너지 값들이 달라지겠죠. 통과할 수 있는 빛이 달라지니까. 색 등급도 CM도는 별의 색지수, 이런 색지수들을 가로축에 놓고 별의 등급을 세로축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성단의 색 등급도는 별의 등급으로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색지수와 절대등급이 알려진 표준 주기활성의 색 등급도와 성단의 색 등급도를 비교하면서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절대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이로부터 거리지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기열 맞추기라고 하고요.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거리는 거의 같다. 각각의 그 별들의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지수로부터 성단까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방법 알아볼게요. 표준 주기열의 색지수 또는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을 일단 색지수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성단을 또 같이 그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색지수 혹은 표면 온도를 또 색 등급도에 표시해요. 표준 주기열도 있고 관측한 성단의 별들도 있어요. 색 등급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색지수인 별들의 절대 등급 차이가 색 등급 차이가 거리 지수가 될 거예요. 그럼 아까 이 포그슨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거리 지수를 그때 그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천체의 위치를 봤고요. 거리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체들은 움직이기도 해요. 별이 1년 동안 천구상을 움직인 각거리 초/연을 쓰는데요. 1년 동안 움직인 거리가 계속 각거리를 초를 쓰네요. 도를 쓰지 않고요. 3600분의 1도죠. 고유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주황색 별이 원래 위치에서 움직였어요. 그때 그 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서 움직인 각거리가 고유운동이 되겠고요. 시선 방향, 수직인 방향의 속도를 우린 접선 속도라고 합니다. 4.74 곱하기 고유운동 곱하기 별의 거리로서 계산돼요. 킬로미터 퍼 세크를 단위로 쓰네요. 시선 속도입니다. 얘가 우리를 기준으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접근한 속도이고요. 빛의 속도 곱하기 흡수선의 고유 파장 분의 흡수선의 파장 변화로서 나타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네요. 지구과학 1에서 허블 법칙 얘기할 때 나왔던 식하고 유사하네요. 공간 속도입니다. 실제로는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뒤로 움직이는 거 동시에 같이 움직이겠죠. 이 둘을 피타고라스 법칙을 이용해서 별이 우주 공간 실제로 운동하는 그 속도를 우리는 또 구할 수 있어요. 은하면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별들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게 되면요. 은경에 따라 이중 사인 곡선을 나타냅니다. 은하 중심 방향을 은경 0도로 했을 때 얼마나 꺾여 있는지 이 각도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 시선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요. 얘가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사인 곡선을 그려요. 태양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즉 태양 근처 별들은 케플러 회전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케플러 회전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 타원 궤도를 돌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잖아요. 그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속력이 변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별 내용을 다 얘기했네요. 별의 위치,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 그리고 실제 별의 운동.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는 이 별들의 물리량을 가지고 실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 그리고 그 우주의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적재적소에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고등학교 지구과학 2 마지막 시간, 달리 말하자면 고등학교 이 과학 영상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주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